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 부결이 주는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여론조사부터 한번 봅시다. 한국사회연구소 거기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전국 지지율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호남 지역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절박할 수도 있는. 더민주가 65.9%, 정의당이 12.8%, 바른정당 4.2%, 국민의당 3.7%,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자유당이 0.6%입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전멸입니다. 네, 그렇죠. 예. 기초는 하나 건지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호남 지역에서 정의당이 엄청 밭을 일구고 있다고. 넘밭 다 갈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 호남 지역에서만큼 2당 되고 싶어하죠. 근데 국민의당이 3.7%밖에 안 나오는 이건 충격이에요. 정의당과 바른정당보다도 더 떨어진. 야, 이거 전국 평균보다도 더 떨어진 치수예요. 사실은 이 지역구를 대부분 호남에 갖고 있는데 호남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미치다.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도 뒤에 자유당이 있어서 든든하겠어요. 0.6%는 누가 찍은 걸까요? 잘못 찍은 건가? 뭐 어쨌거나 뒤에 숫자가 있으니까 마음은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런 거 있어요. 뭐 호남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도 자본가들 영남 쪽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또 100% 나오는 것 자체는 진짜 누구 말처럼 공산당인 거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영남 쪽에 대구 같은 데 가도 진보당들 지지율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 3.7%, 3% 정도는 푸나님 이름을 넣고 지지율을 조사해도 한 4, 5%는 나올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고 푸른나무님 이름 넣으면은 일단 10% 넘어요. 왜 이러세요? 지금 나를 매기는 거지? 그러면 제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야수를 넣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는 있어. 네. 꼭 누구를 듣고 찍는다기보다는 내가 네. 좋아하는 숫자 찍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론조사라는 게. 엿먹으라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자,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난타전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추미애 대표부터 국회 내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정말 국민의당 네. 사람들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의 어떤 행위는 사실은 대부분 다 지지자들 결집용이에요. 나 이만큼 화났어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예. 뭐 그게 근데 국민의당에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에 의하면은 딜을 했다는 거예요. 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3명의 경지를 김 후보자 인준안의 통과 조건으로 내걸었었다. 탁현민 몸값은 계속 뛰고 있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소장하고 같은 레벨에 올라간 거야 지금. 탁현민 씨 사주가 궁금하네요. 도대체 어떤 팔자를 타고 났길래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이게 원래 여기 낄 이름은 아닌데 아킬레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경질이 당한 다음에는 국민의당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니까. 욕심나는 인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저걸 처리 안 할 거야라고 해서 그냥 그 증거용으로 인증용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왜 그 인증용을 해야 되냐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우리는 협치하고 싶은데 너무 안 받아줘. 근데 구체적으로 협치하면 남는 그림이 없잖아요. 네. 인증용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스타일로 보면 이걸로 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들도 호호가 있어요 여기에. 박성진, 유영진, 탁현민. 그렇긴 한데 이걸 딜용으로 받지 않는다는 걸 너무 알면서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그런 딜들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토 대상이고 나중에는 뭐 친문 패권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당 분당, 탈당의 이를테면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될 거라는 건 뻔히 알지만 인증용으로 남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들은 어차피 협치 안 하는 거잖아. 우리가 던진 카드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김희수를 부결시키는데 이런 명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안철수가 하는 걸 보면 정치적인 비전보다는 열등감을 동력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치에 입문했던 그때부터 그래서 공동대표 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이해찬 뭐 사퇴시켜라, 한명숙 뭐 출당시켜라, 뭐 혁신안 받아라, 혁신전대 안 하면 탈당하겠다, 뭐 문재인 대표 물러가라, 뭐 이런 어떤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노력이 굉장히 진하게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대표를 하면서도 어떤 자기 신념이나 정치적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다기보다 자기 존재만 과시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통점이 뭐냐면 문재인이라는 한 개인에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
이게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가 KBS를 인터뷰 때문에 방문하는데 그 이제 파업이 시작되고 나서인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노조분들이 이제 일단은 막아섰다 이런 건 아니고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안철수 대표님 이러이러해서 파업 중이고 그런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가 거기서 답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는 참 감이 안 되는구나고 느낀 게 일단 엄청 경직돼 있어요. 자기가 험한 꼴 당할까 봐. 실제로 그렇더라고. 노조분들 거기서 이제 구호 외치고 있는데 답하는 게 예를 들면 보통 이런 거거든요. 그 싸움의 대상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고대영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자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투쟁이잖아요. 격려 같은 건 없고요.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지금 인터뷰는 파업 이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고생한다 뭐 민주주의 투쟁을 위해서 뭐 잘 싸우시라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의례적인 사무적인 답하고 딱 끝내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뭐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딱 만나는 순간에 호감이 드는 스타일이 아니고 경직. 네. 그 경직으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저는 안철수 씨를 볼 때마다 불편한 지점이 웃을 때예요. 안철수 씨는 정말 웃을 줄 몰라요. 이게 사람이 웃을 때 환하게 좀 편하게 웃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한테 호감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나는 이 상황을 굉장히 편안하게 여기고 있다고 해서 그런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 웃을 때 보면 너무 불편해 보여요. 웃는 게. 사람이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정도 나이가 들면은요 자기 인생에 살아온 길이 얼굴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밝게 웃을 때 진짜 밝게 웃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밝게 웃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요. 웃는데 매일 억지 웃음 웃는 사람들은 인생을 평생을 살면서 즐겁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항상 화가 나 있고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 이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결단해야 되고 고민하고 이런 것만 해왔던 사람이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 거죠. 안철수가 확실히 정치 컨설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그런 지점이거든요. 자기의 존재감은요 반대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부결시키는 걸로 보여주면 거기다 후폭풍 때문에 당장 호남 지지율이 쫙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호남에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와도 10% 이상 유지하던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빠졌다고 하는 것은 아, 너 민주 진보 세력 아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힘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반대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살아온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아니고 누가 헌재 소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꽉!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안철수 인기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예, 오르죠. 그 전에 있던 그 잘못들 때문에 확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좀 우리가 같이 좀 돌보고 싶은 구석이 있네라고 또 생각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을 과시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뭐 하다못해 뭐 박성진 뭐 등등등 뭐 해가지고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가장 중요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를 부결시켜 버리고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뭐 소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부적합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민주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마저 부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철수는 다 잃어버린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만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나 광주 사람인데 당신들 앞으로 절대 지지 안 한다 이런 식의 글들 있잖아요. 뭐 홈페이지 다운됐다고도 하던데 하루 동안에만 1200건 글이 올라왔다고 하죠. 평소에 팔이 날리던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갑니까? 실제로요. 요즘에는 청와대라든지 뭐 아주 중요한 정부 기관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포털에 기사 댓글 다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정당 홈페이지는 거의 안 들어가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방송으로 김미수 헌재 소장 부결되던 날 의원 사무실들에 전화 엄청 가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들을 하잖아요. 그중에는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점점 이제 국민당 내에서도 얌마 니들이 그렇게 부결시켜가지고 더 역풍 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내용이 또 휩싸일 거고. 국민의당 홈페이지에 국민광장에서 좀 재밌는 글들을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화가 나는 글인데요. 축하 호남 지지율 3.7% 안초등의 작품 탈호남 타령하더니 정말 탈호남했네.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게. 정답이네. 트위터에 하늘날다님이 짧게 정리해 주셨네요. 안철수에게 정치는 고상한 취미이다. 끝. 고상한 취미이다. 뭔가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다들 궁금하지 않아요? 왜 정치를 하는지? 예를 들면 이인재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한다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직한 사람이죠. 자기 욕망에 정직한 사람. 근데 안철수는 왜 자기 스스로 알까? 그걸 자기가 왜 정치를 하는지. 대통령이 되고 싶어죠. 그게 자기의 내적인 욕망인 건지 주변에서 당신은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야라고 학습된 욕망인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정치를 시작했으면은 그 대선 후보급으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에 대한 로드맵은 머릿속에 있겠죠. 그러면 없어. 대통령이라는 게 무슨 뭐 화투쳐서 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자기 철학과 삶을 걸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없이 뭔가 내가 여기서 1등 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1등 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마지막 끝판왕을 깨면 나는 대통령이야. 뭐 이런 방식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너무 꼴 보기 싫어. 어떻게 사람 싫어하는 거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죽이 잘 맞을 때는 그런 캐릭터도 필요한데 네. 반대쪽 캐릭터 극명해지다 보니까 깝깝한 거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알림님의 트윗인데요. 재밌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13일 오후 방문한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앞에 안철수를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라는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자유한국당 대표 갑철수님과 오지 마라. 전북 사람 쪽팔린 게 평화민주당 재건 추진위원회에서 만드셨네요.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오지 마라 그렇게 돼 있다고요? 네. 갑철수님과 그 피고직원님의 뒤에 보면은요. 안철수의 말이에요. 부결 사태 책임을 다른 당에 돌리는 건 옳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도 표결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전원 표결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자 안철수의 말. 아니 약간 누가 한 명 정도 빠졌다고 해서. 아이고 정말로 진짜 네. 가춘님의 트윗입니다. 국민의당 류영진, 탁현민 등 경질과 김희수 인준 바꾸자 했다 링크하시면서 선거를 조작했던 당이 이제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 인사권을 침탈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조작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는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시길.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야당이 여당과 정치적인 딜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들 딜을 할 때는 정책 대 정책이나 법안 대 법안이나 후보자와 후보자에 대해서 딜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임명한 인사들을 해임시키는 걸로 딜을 하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이런 딜을 제안을 했는지. 그 시대의 문법을 안철수 씨가 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문법은 그런 식이었어요. 기브 앤 테이크 방식. 근데 안철수 자체가 사실은 제보 조작인의 문의 적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건전한 정치 세력이라고 좀 보기 힘들어요. 정의당의 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데스노트. 예, 예. 그게 왜 먹히는 줄 아세요? 협조할 땐 협조하거든. 자유한국당하고 선명하게 싸워주거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정의당을 욕하지만 그래도 그쪽의 어떤 시각이 상식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응원이 있는 거고요. 그거를 받아주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건 협치라고 봐요. 비판할 땐 비판 방식이 좀 잘못돼가지고 욕도 좀 먹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안철수는 일단 자기가 해놓은 게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야. 거기다가 대놓고 대선 때 제보 조작을 한 그게 더 적폐입니까? 아니면은 도의적으로라도? 네. 아니면은 어떤 후보자가 하물며 자기만 못한 더 나은 사람들을 물러나가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가 봤을 땐 그렇다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요. 이거 하루 정도 지난 건데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안철수를 의심했다 이런 보도가 뜬 적이 있어요. 예, 봤어요. 단 한 건도 안철수는 그 발언을 안 했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안민석 의원이 상당히 자주 그 지적했던 사항이죠. 그랬더니 샴내님의 트윗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뉴스공장서 교문위 국정감사 때 안철수는 한 번도 발언하지 않고 침묵했다라고 한 걸 가지고 딱 한 번 발언을 했다고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대. 돌아버림, 실화임. 초딩 스타일. 우리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제 마음이 아니라 트위터 유저 심통님이 써주신 건데 나는 정말로 요새 안철수랑 그 패거리의 우둔함과 비열함을 보며 503 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시 느낀다. 웬만해선 언급하지 않고 관심 주지 않는 게 저절로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말 역겹다. 503급으로 또 다시 격상하셨네요. 안철수. 축하드립니다. 예전부터 트위터리안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안철수는 남자 박근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극중주의. 저는 그 생각 나는데 공식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버리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안철수는 더 이상 민주진보 세력이 아님을 우리들 입장에서 선언하는 바로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망치 쳐주셔야죠. 이제는 이명박과 같은 동급.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김희수 표결 후에 청와대하고 여당이 금도를 넘었다. 대통령이 사과해라. 또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매를 벌고 있다고 하죠. 이런 걸 보고. 박근혜 레이저빔이 떠올라서 제왕적 권력의 민낯을 보고 있다라든지 호남 가서 이제 그런 얘기 한 거죠. 군산 조선소 재가동 결단을 이끌어내겠다. 전북도민의 삶을 지키겠다. 뭘로 쪽팔린 게 오지 마라. 지금 안철수가 오늘 그 전북도청 간담회 참석하려고 가는 사이에 시민이 한 명이 그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김희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된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MBN 화면에 잡힌 겁니다. 국민의당 관계자가 그게 국민의당이 했다는 증거 있냐고. 민주당이 부결시켰을 수도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얘네들 정신머리는 불난데 갔다가 그냥 휘발유를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동네 가서. 그래서 왜 그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 썼는데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라이스 8255님의 트윗을 읽어봤습니다. 댓글 보니 놀랐습니다. MB 거론 당대표 출마 선언, 댓글 부대 조사 때 정치보복으로 규정, BBK 다스 외교부 조사 시점에 김희수 부결, 다음은 외교부 장관과 대사들이라고 지목하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누군가 인터넷에 안철수가 강경화를 저격하는 이유 해가지고 글을 올린 게 있는데요. 이 글 내용을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뉘앙스로 돼 있습니다. MB가 김경준 관련해서 돈을 받아들일 때 미국의 영사관을 통해서 대사관하고 영사관을 통해서 작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안에 있는 비밀 문서들을 뒤지면 MB의 그때 관여했던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MB 측에서는 강경화를 치고 싶어한다. 그 손발이 되어주고 수족이 되어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안철수 MB계 아바타 인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제 의견이 아닙니다. 라이스님이 의견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영경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응. 그럼 아닙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응. 부터 국회 내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정말 국민의당 예. 사람들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의 어떤 행위는 사실은 대부분 다 지지자들 결집용이에요. 나 이만큼 화났어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예. 뭐 그게 근데 국민의당에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에 의하면은 딜을 했다는 거예요. 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유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3명의 경질을 김 후보자 인준안의 통과 조건으로 내걸었었다. 탁현민 몸값은 계속 뛰고 있네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소장하고 같은 레벨에 올라간 거야 지금. 탁현민 씨 사주가 궁금하네요. 도대체 어떤 팔자를 타고났길래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이게 원래 여기 낄 이름은 아닌데 아킬레스라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경질이 당한 다음에는 국민의당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니까. 욕심나는 인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예. 그래도 뒤에 자유당이 있어서 든든하겠어요. 0.6%는 누가 찍은 걸까요? 잘못 찍은 건가? 뭐 어쨌거나 뒤에 숫자가 있으니까 마음은 든든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런 거 있어요. 뭐 호남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도 자본가들 영남 쪽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아요. 또 100% 나오는 것 자체는 진짜 누구 말처럼 공산당인 거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영남 쪽에 대구 같은 데 가도 진보당들 지지율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 3.7% 3% 정도는 푸나님 이름을 넣고 지지율을 조사해도 한 4, 5%는 나올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푸른나무님 이름 넣으면은 일단 10% 넘어요. 왜 이러세요? 지금 나를 매기는 거지? 그러면 제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야수를 넣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는 있어. 네. 꼭 누구를 듣고 찍는다기보다는 내가 네. 좋아하는 숫자 찍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론조사라는 게. 엿먹으라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자,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난타전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추미애 대표 그걸 처리 안 할 거야라고 해서 그냥 그 증거용으로
인증용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왜 그 인증용을 해야 되냐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우리는 협치하고 싶은데 너무 안 받아줘. 근데 구체적으로 협치하면 남는 그림이 없잖아요. 네. 인증용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스타일을 보면 이걸로 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들도 호호가 있어요 여기에. 박성진, 유영진, 탁현민. 그렇긴 한데 이걸 딜용으로 받지 않는다는 걸 너무 알면서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그런 딜들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토 대상이고 나중에는 뭐 친문 패권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것들이 국민의당 분당, 탈당의 이를테면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될 거라는 건 뻔히 알지만 인증용으로 남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들은 어차피 협치 안 하는 거잖아. 우리가 던진 카드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김희수를 부결시키는데 이런 명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안철수가 하는 걸 보면 정치적인 비전보다는 열등감을 동력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정치에 입문했던 그때부터 그래서 공동대표 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해찬 뭐 사퇴시켜라, 한명숙 뭐 출당시켜라, 뭐 혁신안 받아라, 혁신전대 안 하면 탈당하겠다, 뭐 문재인 대표 물러가라, 뭐 이런 어떤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노력이 굉장히 진하게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대표를 하면서도 어떤 자기 신념이나 정치적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다기보다 자기 존재만 과시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통점이 뭐냐면 문재인이라는 한 개인에게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등감 이게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가 KBS를 인터뷰 때문에 방문하는데 그게 이제 파업이 시작되고 나서인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노조분들이 이제 일단은 막아섰다 이런 건 아니고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안철수 대표님 이러이러해서 파업 중이고 그런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 부결이 주는 폭풍이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여론조사부터 한번 봅시다. 한국사회연구소 거기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전국 지지율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호남 지역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절박할 수도 있는. 더민주가 65.9%, 정의당이 12.8%, 바른정당 4.2%, 국민의당 3.7%,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자유당이 0.6%입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전멸입니다. 예. 그렇죠. 예. 기초는 하나 건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호남 지역에서 정의당이 엄청 밭을 일구고 있다고. 넘밭 다 갈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 호남 지역에서만큼 2당 되고 싶어하죠. 근데 국민의당이 3.7%밖에 안 나오는 이건 충격이에요. 정의당과 바른정당보다도 더 떨어진, 야 이거 전국 평균보다도 더 떨어진 치수예요. 사실은 이 지역구를 대부분 호남에 갖고 있는데 호남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미치다.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